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은 문화 레저 비용, 취미 생활 비용이 10% 넘으면 안 됩니다. 주거 비용 15% 넘으면 안 됩니다. 15% 이상을 월세나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면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보다 돈을 빨리 모은 사람 그거 어떻게 모았겠어요? 돈은 편한 만큼 쓰고 불편한 만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1억 모았다 박수 쳐줘야 돼. 그 사람이 감수했을 그 시간 동안의 불편함 그게 쌓여서 자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뭐야? 앞으로의 시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 돈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고 무조건 없애야 하는 소비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저축을 해야 된다. 1억 모으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선저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돈이 3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155만 원으로 저축하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만 원 정도 하고 10% 증액도 있고 95만 원 저축하고 7년 정도 매년 10만 원씩 증액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강력한 저축을 하고 나면 내가 쓸 돈이 확 줄어들어요. 내가 쓸 돈이 확 줄어들고 나면 굉장히 허탈해요. 내가 이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양보해야 되나? 근데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돈을 1억 모으기 저축을 시작하면서 좁아진 예산 때문에 못하게 됐을 때 나한테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피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문화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한다. 저는 적극 권장,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별다방이나 콩다방에서 꼭 해야 될까? 별다방이나 콩다방은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하거나 노트북을 들고 가서 공부할 때 들어가는 커피숍 아닙니까? 주로 노란색 커피숍을 좀 이용하시면 어떠세요? 백다방이나 컴포즈나 메가커피 이런 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잔만 하십시오. 2잔, 3잔 이상을 테이크아웃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직장인에게는 불필요한 지출이다. 왜? 직장에는 어디나 탕비실이나 커피 머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은 테이크아웃하고 한 잔은 직장에서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자, 두 번째는 택시입니다. 택시 좀 타세요? 어때요? 전 전혀 안 탑니다. 어디 지방에 강의를 갔는데 모르는 지역인데 대중교통이 없다. 그런 건 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운데 추운데 귀찮은데 한정거장 반인데 야 택시 오는 거 잡아 타고 가. 이런 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4,800원,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는 거는 1.5km를 가. 1.5km는 조금 서둘렀으면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 아닌가? 이런 것들이 모이면 안 된다. 근데 그 5,000원, 만원 가지고 그거 절약한다고 얼마나 큰 돈이 되느냐? 저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태도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벤트 비용이 있죠. 여러분 그 별다방 같은데 또는 카카오톡 같은데 보면 이제 생일 나오면 막 보내잖아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기프티콘 서로 주고받는 지옥에 빠졌어. 저는 이건 좀 절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냐? 여러분 소득의 3% 이내로 해줘야 된다. 3%라는 건 뭐가 놀랍죠? 3%라는 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벤트 비용이라는 건 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남친, 여친 생일, 또는 배우자 생일, 또는 형제 생일, 또는 베프 생일 이런 때 써야 되는데 그냥 동료, 선배, 후배 좀 아는 관계라고 얼굴 안다고 안면 안다고 막 기프티콘 날린다. 커피 한 잔 정도 날리는 거를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불필요한 정도의 과다한 이벤트 비용 이거는 통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점심 어떻게 외식 해보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이게 구내식당 있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축복이에요. 구내식당에서 열심히 드십시오. 구내식당에서 일주일에 3번, 4번은 드시고 하루는 외식하러 나가시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걸 맨날 외식을 하러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중에 내가 점심시간만이라도 좀 나가가지고 회사를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우리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구내식당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죠. 이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이럽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우리가 신상 옷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 쇼핑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옷장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옷장 정리하라는 건 무슨 얘기야? 내가 요 근래에 몇 달 동안 입었던 옷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저쪽 한 구석에 쌓여있는 몇 년 동안 건드리지도 않았던 걸 꺼내라는 거죠. 꺼내서 보면 어때요? 한 4년, 5년 안 입던 옷이 나와. 그게 혹시 지금 유행하고 맞지 않을까? 왜 신상 옷을 계절 바뀔 때마다 사려고 하느냐? 사지 말란 뜻은 아닌데 경련제로 사시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로 대표적으로 또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소소한 것들 택시, 커피, 점심 외식, 이벤트 비용, 옷 사는 거 이런 거죠. 자, 요거는 약간 소소한 건데 조금 요거보다 좀 무게감이 있는 헤비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취미나 문화생활에 얼마 돈을 쓰십니까?
취미나 문화 레저 비용.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문화 레저 비용은 15% 넘으면 안 된다. 그거는 50대, 60대 얘기고요. 일반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은 문화 레저 비용, 취미 생활 비용이 10% 넘으면 안 됩니다. 10%도 충분하죠. 예, 10%. PT, 요가, 필라테스 같은 거 열심히 하시면 10% 훌쩍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쓰면 제일 좋긴 하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이라는 거 자전거 타고, 그죠? 러닝하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돈을 쓴다면 10%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비용 15% 넘으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로 하고 싶은데 요즘 워낙 주거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뭐예요?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자기 소득의 15% 이상을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내면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돈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어투도어로 1시간 이상 이내로 직주 근접하시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겔 지수인데 이 엔겔 지수 같은 경우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내가 사용하는 지출 중에서 식생활비가 얼마냐. 이게 이제 엔겔 지수인데 엔겔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금액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보기 예산과 외식 배달 예산을 나눠야 된다. 모든 한 달에 100끼를 먹거든요. 우리가 뭐 간식까지 하면. 그 100끼를 다 외식 배달을 해버린다면 여러분의 전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다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독립주거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장보기 물가가 비싸졌다고 해도 외식 배달보단 싸요. 모든 끼니를 다 해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장보기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멘토님 말 듣고 내가 장 보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1인 가구라서 뭐 물건 하나씩밖에 안 판다. 이분은 마트를 가서 그래요. 재래시장을 가면 오이 1개, 오이 반 개, 양파 1개 이거 팔아요. 부탁을 하면 제가 혼자 살아서요. 이게 재래시장이 좋은 점이 뭐야? 흥정이 가능하다,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 뭐 어떤 분들은 막 더 줘. 감자 하나 더 이렇게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여러분 연소득의 5%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연소득의 5%면 얼마예요? 월소득으로는 60%죠. 월급 300인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여행 경비는 180만 원. 180만 원이 여름 휴가 비용이 아니고 1년 내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럼 언제 유럽 여행 갑니까? 월급 300인 사람은. 월급 300인 사람 유럽 여행 가면 안 되지. 나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아직 유럽 여행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여행 그렇게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 이야기 3번은 읽고 가야 돼.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냅다 카드 긁고 가는 거 그게 여러분 그 유럽 여행이 뭐 평생 뭐 수십 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았다 가야지 모았다. 그러면 1억 모으기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억 모으면 500만 원 정도 본인한테 쓸 수 있다 그러죠. 그게 유럽 여행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행 경비는 본인 월 평균 소득이 60%로 해야 된다. 마지막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입니다. 사지 마라. 월 소득 500만 원 이하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정말 업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읍면동 지역이라 버스가 막 1시간에 한 대씩 와서 생활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안 사도 돼요. 근데 굳이 난 꼭 필요하다. 연애를 해야 된다.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사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6개월 이내 차로 사라. 자, 제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의 그 지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이 10가지 정도를 난 다 지키는 사람이다. 그분은 저절로 돈이 모일걸요? 이 10가지를 안 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로 새일 데가 어딨냐고. 1억 모으기 저축을 하고 10가지는 안 합니다. 안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다. 자본이 저절로 모여요. 자본이 저절로 모이면 자존감이 올라가. 자존감이. 지금 여러분 막 1억 모으기 저축하고 막 한 달 생활비 쓰기가 막 빠듯하고 힘들다. 힘든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보다 빨리 부자가 된 사람, 여러분보다 돈을 빨리 모은 사람, 그거 어떻게 모았겠어요? 힘들어서 모은 거잖아. 돈은 편한 만큼 쓰고 불편한 만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근무하면 월급 왜 타? 8시간 동안 편해요? 불편하잖아. 돈이라는 건 불편해야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 편하고 싶은데 그러면 돈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1억 모았다. 3년 안에 4년 안에 모았다. 박수 쳐줘야 돼. 그 사람이 감수했을 그 시간 동안의 불편함. 그게 쌓여서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를 왜 우리가 존경하느냐? 물론 뭐 상속으로 금수 물고 태어나서 부자 된 사람 말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일어난 사람 왜 존경을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나보다 더 많이 감수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시간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뭐야? 앞으로의 시간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의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으로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